그런가 하면 다른 재판에도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했어요.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부에 한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기피 신청을 재차한 셈이 됐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재판부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선고를.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재판 절차 중지. 결국 일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가 임시 중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북송금 재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자, 2, 3개월가량 재판은 지연될 전망입니다. 결국 김영주 의원님, 네. 재판이 또 지연됐어요. 대북송금 재판도 이재명 대표는 지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생각들은 좀 저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모든 쿠폰을 다 사용해서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과 전술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헌법 재판관 임명에서부터 재판 문제 모두가 다 당리 당략으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점부터는 정치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든 야든 사실은 지금 헌재 문제도 구인으로 하는 게 정당성이 있는데 당장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빨리 헌재 결과 내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또 똑같이 그와 같은 지연 전술을 쓴다 그러면 네. 국민들은 더 양쪽 모두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참 한심하게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선거가 어떻게 되고 헌재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냥 재판부의 대로 시간대로 맡겨놓고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가가 처한 불안정한 시기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들은 헌재 재판관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여야당에 대하여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압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예, 무슨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 다 최고의 공인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요구받는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자연인으로 볼 때 자기가 어쨌든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자기 어떤 보호 장치, 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활용하는 것은 또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책임은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킨다. 그것이 어떤 특혜가 아니라 법적인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법적인 어떤 권한 밖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항소 기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그러나 그럴 단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런 게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판사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판사를 겸하고 있는 모양 같아요. 그런데 이화영 재판에서 불만이 뭐냐면 충분하게 이화영의 이 주장에서 유리한 어떤 요소들을 쉽게 얘기하면 자세히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에 대해서 똑같이 유리한 측면을 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연인의 권리로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시각에. 그러므로 좀 균형적으로 다시 봐줄 수 있는 판사님을 배정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런 문제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막 지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그런 어떤 자세한 내막들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자연인의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법관 기피 신청을 그 재판부에 배정되자마자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재판부에 배정된 지가 몇 달 전이에요. 그리고 공판 준비 기일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는 기록 복사를 못했다 해가지고 몇 번째쯤 연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서야 슬쩍 재판 기피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재판 지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법관의 재판 기피권은 뭐 그거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재판부 변경해달라고 네. 했다가 안 되고 또 재판 또 기록 복사 안 됐다고 몇 달 끌다가 이제서야 한다는 건 이거는 악용이죠. 그 어떤 피고인의 이런 권리를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인을 하시고 나는 이 재판부가 무서워서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쪽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 2심이 원래대로라면 훨씬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한번 연기됐잖아요. 선고가. 네네. 그게 내일이죠. 네네. 19일이니까. 네네.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 선고가 됐고 그 1심 판결문 내용 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른바 쌍방울의 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줘요. 그런데 그 상당수 자금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라는 부분까지 1심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2심 내일 선고에서도 북한에게 건네진 그 돈이 이 대표, 이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맞다라는 부분이 2심에서도 인정이 된다면 향후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일단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었냐면요. 11월 29일 지난달 29일이 판결 선고 기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들이 그 변론 재개 신청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 재개 신청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그 11월 27일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그 수원 고등법원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2월 19일 내일로 그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을 했는데 네. 저는 그걸 보고 변론이 재개가 될 수 있으려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변론 재개하지는 않고요. 그냥 선고 기일만 뒤로 한 20일 정도 늦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심에서 그 재판부가 판결을 어떻게 했었는가 이재명 대표를 거의 공범으로 적시를 갖다가 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화영 부지사는 직책이 부지사였잖아요. 부지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북한에 돈도 뭐 100억 가까운 100억 상당하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일개 부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사건이 바뀌어가지고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의 뭐 몇 달 동안 계속 공전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는 게 석연치가 않은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나는 전혀 몰랐고 이화영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했을 뿐이다. 이것만 밝히면 본인은 이제 그 아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피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나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더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 부지사 2심 선고 설명을 내일로 조금 예정돼 있습니다. 붙여볼게요. 네네, 박수현 의원님.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그 선고 기일이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연기가 됐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김성태와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를 소위 그 진술 세미나라고 불리는 그 창고에서 연어회를 먹고 뭐를 먹으면서 입을 맞추도록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김성태와 이화영 부지사가 수원지검에 출석하는 날 그날 그 수원지검 부근에서 쓰였던 쌍방울 회사의 법인카드 내역을 계속 제출하도록 했어요. 1심 법원도 그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심에 올라가서 여기 이제 생명이 걸린 겁니다. 그 진술 모의가 있었나 없었나가.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이화영의 그 변호인단이 계속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선고 기일을 한 번, 두 번 연기해달라고 법적 권한 안에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걸 자료를 확보 못하니까 2심 재판부가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전날 이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이 우르르 쏟아져서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찰도 부인했고 김성태도 부인했지만 이화영이 주장한 대로 그렇게 진술 모의가 있던 출석하는 날 그 수원지검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 무슨 집에서 쌍방울 먹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제 내역이 주르륵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내일 아마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이 내라고 명령하는데도 쌍방울증에 내지 않은 거예요, 김성태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화영의 변호인이 법적인 권한에 선고 기일을 연기 신청을 했던 것이지 이것을 기일을 그냥 무작정 끌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이에 대해서 여당과 검찰에서는 그 제출했다라는 연어 결제 내역이 거짓 알리바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전해드리겠습니다.